자, PyWS8님은 굉장히 많은 렌더링을 올려주시는 분이라서 제가 또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점점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이렇게 구도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주신 것도 좋은데, 자, 한 가지 다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구도도 좋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분은 이제 프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헤이트 맵 있죠? 헤이트 맵이 조금 부담스럽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헤이트 맵을 조금만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반사 이런 거 좋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에셋인데 에셋이라서 이 재질 표현을 더 만질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만질 수 있으면 재질들도 조금 러프니스 값이나 리프레션 값들을 한번 조금 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값들은 뭐 이것도 아마 에셋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에셋이고 그러니까 일단 에셋 같은 질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C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 한번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로피컬 걸든님, 뉴지스스 님이 이제 이거는 빈티지죠. 벤티지. 카오스 벤티지입니다. 카오스 V10에서 원래 실시간 렌더링을 준비를 했었거든. 준비를 해서 출시를 했어요. 그게 빈티지인데 벤티지라고 하겠습니다. 벤티지 어적을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거였냐면 엔스케이프를 이제 카오스에서 인수를 하기 전에 벤티지라는 이 엔스케이프의 대항마를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의욕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카오스가 엔스케이프를 인수했어요.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 파트가 엔스케이프로 다 가고 CPU 렌더링 파트는 이제 V-Ray가 원래 잡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고 하니까 이 벤티지 프로그램이 조금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업데이트가 그 이후로 뭐 몇 가지 잘 없고 왜냐면 실시간 렌더링이 이제 카오스 거니까 굳이 벤티지를 업그레이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약간 이 엔스케이프랑 V-Ray랑 둘이 조금 연결하고 싶은지 엔스케이프에서 찍은 씬을 V-Ray에서 찍을 수 있도록 이 씬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들도 이 다리를 하나 연결을 해줬어요. 사실 그렇게 쓰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카오스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엔스케이프 유저들을 V-Ray를 좀 쓰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뭐 매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쓴다면 그러니까 벤티지가 약간 애매해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벤티지도 나름 괜찮은 툴이에요. 왜냐면 V-Ray에서 쓰는 툴이니까. 하지만 뭐 최소 사양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씬들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 식물 배치 저 진짜 식물 배치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뭐 핀터레스트 보고 뭐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배치나 이런 식생들 배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미리 씬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도 찍을 수 있거나 그리고 이 포커스 아웃 시켜준 거 있죠. 이런 포커스 지점을 잡고 나머지 부분들 굉장히 스무스하게 넣어주는 점. 이런 점들이 이 씬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씬은 베스트 렌더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서 바로바로 그냥 선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베를린 뉴 내셔널 뮤지엄 이거는 제가 D5를 지금 하면서 한 샷인데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씬을 만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더 작업되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작업한 것 중에 조금 예쁜 샷이 있었다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 씬이었습니다. 이거 D5로 같이 한 건데 물론 엔스케이프에서도 이 스테인드 글라스 표현이 이제 됩니다. 3.3부터 이 레이 트레이싱을 켜게 되면 이게 되고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직접 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D5도 이번에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서 D5 렌더로 꽤나 괜찮은 실시간 렌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씬들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도를 잡을 수 있거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번 쭉 보면 RWS8님 이런 구름 모델링 또 열심히 해주셨네요. 자, 파보스 디자인
스타일러 내부 표현 3D 영상입니다. 뭐 영상도 있고 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굉장히 이런 분위기를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름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 보신다면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렌더링 자 그냥 올려봅니다. 아무개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자 외부 투시도를 이렇게 쭉 주셨는데 제가 뭐 밑에 댓글에도 달아드렸지만 자 요거를 봤을 때 롯데캐슬 아파트죠. 자 아파트에서는 이런 뭐 외부 투시도 혹은 경관 외부 투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경관 심의용 외부 투시도에서 보통 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런 씬을 많이 찍기도 합니다. 인면도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외부 투시도.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조금 뭔가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왜냐하면 이 외부 질감 표현이 너무 메탈 표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가 이렇게 되면은 반사 때문이라도 실제로 되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큰 면적을 메탈로 넣지도 않을 거고 뭐 이런 반사판을 넣지도 않을 겁니다. 뭐 요즘에는 일부 부분 조금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같은 표현이 되고 또 이런 맷지 같은 표현을 주려면 실제로 아무개님은 모델링상에서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바로는 그리고 이제 수정하기 편한 바로는 이런 맷지 같은 표현들이 지금 모델링상에서 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라인들을 쭉 만듭니다. 스케치업 모델링상에서 이제 있잖아요. 그 모델링 맷지 선들만 일단 다 뽑아내요. 전부 다 전반적으로 뽑아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JHS 파워바의 제가 영상으로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라이스 튜브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라이트를 이 맷지 라이트를 튜브로 만들어줘요. 모델링상의 튜브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색감을 검은색으로 입혀주면 이 맷지 라인들이 실제로 모델링상에 있는 거니까 밖에서 보면은 실제로 라이팅이 이 맷지가 선이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스케치업상의 선은 일반 선은 모델링이 아닌 일반 선은 이 렌더링에서 표현이 되지 않으니까 이 렌더링 선을 조금 굵은 그렇게 막 엄청 굵은 게 아니고 뭐 적당한 한 10mm, 50mm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진 선으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검은색으로 칠을 해주면 그 맷지 라인이 살아나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패턴들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또 나중에 뭐 패턴이 바뀐다면 그것만 조금 조절하면 되니까 그것도 나중에 수정할 때도 편리했습니다. 저도 경감 외부 투시도 작업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노하우적으로 알려드린 거고 지금 이거 외부 투시도 지금 매핑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 러프니스 값이 너무 낮으면 이 반사가 너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페‌큘러 값이 너무 높으면 또 반사산 이 객체에 맺히는 산이 너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러프니스를 조금 올려주시고 제가 올린단 말은 50 이상에서 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페큘러도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어요. 한 10% 이하로 저는 한 3%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러프니스는 한 70에서 80 이상으로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사를 확 낮춰주시고 이런 거는 차라리 태양빛을 은은하게 주는 그리고 HDRI를 우중충한 거 말고 조금 라이팅이 있는 것으로 꽂주시면 아니면 우중충한 거 하시더라도 브라이트니스 값을 조금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빛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외부 투시도에서는 조금 더 선명한 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밑에 부분이 너무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이는 건 FOV 값이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OV 값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120 정도로 돼 있다면 한 90 정도로도 많이 낮춰봐도 되고 90으로 돼 있다면 한 75 이 정도 조금씩 내려보면서 이 웅장한 느낌을 조금 줘야 돼요. 아니면 아예 웅장하게 주려면 주변 객체들을 조금 가져와서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분양 아파트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작업이 되려면 주변 정보들도 조금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 크게 막 있잖아요. 아니면 주변 상가들을 조금 채워준다든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조금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취미로 이제 하시는 아무개님은 취미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씬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해보시면 되고
또 4년 이야기 설계 프로젝트. 야, 설계 프로젝트 요 정도 했으면 저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건데. 자, 2학기 때 처음으로 D5를 사용했습니다. D5 뭐 많죠? D5 랜더 괜찮아요. 괜찮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5로 할 수 있는 샷입니다. 자, 구도 너무 좋아요. 자, 구도 이렇게 돼 있는 것 딱 거의 가운데 부분에 지금 메인 샷이 이렇게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샷은 아마도 머니샷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강한 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니샷으로 줬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 뭐 해피큐어 괜찮습니다. 이거 일부러 포토샵 넣으신 것 같은데 이거 요즘 많이 안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는 뭐 애교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부 애넌스 요거 있죠. 요거 D5에도 있고 아니면 D5 안 쓰시는 분들은 룸박스 있습니다. 스케치업 루비 중에 룸박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프리루비로 쓸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결제하면 더 많은 거를 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내부 매핑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 그게 D5에는 일부 무료로 풀려가 있습니다. 그거를 집어넣으셨는데 이 라이팅 값이 너무 세요. 네. 이 내부 지금 밝아져 있는 게 너무 셉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이렇게 밝은 주간에는 이 내부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가보면 주변에 이 반사되는 객체가 이런 낮에는 더 많이 반사가 되지 이 정도 밝게 되려면 이게 밤이어야 됩니다. 야경 쓰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흐린 날이라고 그걸 감안을 해도 어쨌든 햇빛이 나는 주간이면 이렇게 내부가 밝게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유리가 반사되는 객체가 조금 있고 내부가 약간 반사되는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좋은 신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한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라이팅 값을 조절할 수가 있다면 조금 낮춰보시고 유리에 대한 반사값을 조금 더 올리셔서 주변 객체, 그건 반사될 객체가 필요하겠죠. 그건 건너편에 뭔가 객체가 필요할 겁니다. 뭐 커버 더미 데이터를 넣어주든지 뭐 D5에는 이런 스크린도 있고 아니면 엔스케이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이미지 매핑을 뭐 도심 뷰 이미지를 하나 세워서 반사가 될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와, 뭐 설계 제가 이렇게 했으면 저 아마 설계를 계속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설계를 못 했어서 저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름이 건축과 17학번 17학번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 구성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저는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어요. 딱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이거 닿지 않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이달의 렌더링을 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구 관련 3D 코드 올려봅니다. 왕왕왕님. 자, 왕왕님은 뭐 이런 질감 표현들이 끝내줍니다. 네, 이런 질감 표현들이 굉장히 끝내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샵들, 이런 거 보통 FOV가 45도 이하로 조금 떨어질 겁니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제가 낮다고 하는 한 35도에서 55도 사이, 이거 굉장히 가깝게 찍는 거죠. 이런 거 포골 포인트를 뎁스 필드로 올린 다음에 포골 포인트를 여기로 맞추면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흐려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잡는 거. 그리고 요거는 또 왕왕님이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 이런 거 표현하실 때 그라데이션 매핑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이 라이팅 색깔로 주시면 그라데이션의 색감에 따라서 이렇게 색감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라인라이트들을 주변에 설치를 해서 그 음영을 조금 줬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엔스케이프 부트캠프를 통해서 오프라인 클래스를 이제 3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월 이제 16일부터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6일에는 이제 서울 홍대에서
스타트반, 중급반 이렇게 만석이 됐어요.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 주 23일에는 부산 서면에서 또 스타트반, 중급반 이렇게 있으면 스타트반은 이제 한 자리 티오가 났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참여해 주시면 되고 부산 중급반 같은 경우에는 2자리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링크 보시고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클래스도 지금 4월 20일일 거예요. 20일 토요일 날 이제 서울 홍대에서도 열리고 21일에는 관리자 클래스라고 하나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케이프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의 장자리에 계신 분들 있죠. 뭐 소장님, 팀장님, 부장님, 과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직원분들을 조금 컨펌을 해야 되는데 엔스케이프를 너무 모르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관리 직종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규모 클래스를 하나 또 열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를 일요일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27일, 28일에는 27일은 부산 서면에서 부산 스타트반 중급반 그리고 28일에는 마찬가지로 관리자 클래스가 열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 한번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오프라인 클래스는 이렇게 있고 또 온라인 클래스 스터디 앵클 스터디 온라인 앵클 스터디 4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또 제가 이번 주 중으로 모집 일정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코칭을 하면서 하루에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면 될지 제가 또 소스들을 계속 던져 드리고요. 또 그 소스만 받아도 배가 부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부를 완강할 수 있게끔 처음에 목표를 지정하고 페널티를 지정하고 이 목표와 페널티를 어떻게 잘 완수를 할 수 있는지 또 목표가 너무 허황하다면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피드백도 해드려서 다시 지정한 다음에 어쨌든 30일 동안 이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를 완강할 수 있도록 제가 채찍질 계속 해드리는 온라인 앵커 스터디도 모집할 예정이니까 오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인강이나 클래스나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는 클래스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자주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